네, 삼성전자가 1월부터 쉬었습니다. 아무리 쉬어도 6개월 정도 쉬었으면 이제는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쩌나 보기만 해도 돈이 되는 쩌나제일의 이호석 PB입니다. 오늘 아침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대로 굉장히 높은 실적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증권사에서 예상했던 기대치보다도 더 높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는 실적 발표 이후에 반짝하더니 결국 어제 대비했을 때 한 400원 정도 빠진 가격에서 끝이 나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높은 실적이 나왔음에도 주가가 왜 그에 못 따라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왜 삼성전자가 높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지, 그리고 왜 그 6개월 동안 쉴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삼성전자를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 손에서 떠나보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2분기에 매출액 63조가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12조 5천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9조 3천억 정도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거의 한 3조 가까이 늘어난 수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어느 부분이 실적 상승을 이끌었냐면요. 역시 삼성전자는 뭐니 해도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전체 영업이익 중에서 7조 원 정도를 차지하면서 굉장히 많은 영업이익을 올려주었고요. 그 다음으로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모바일이 3조 원으로 나머지 영업이익을 채워주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좋다라는 것은 저도 알고요. 저희 밑에 집에 사는 초등학생 현수도 알고요. 저희 할머니도 아시는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상식은 절대 주가를 이끌 수가 없습니다.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상식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요. 네, 삼성전자 사업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들 뭐 D램, 메모리 반도체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가 삼성전자의 전통적인 캐시카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꾸준한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안정적인 기초 체력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D램으로 대표되는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삼성전자는 똑같은 물건을 팔더라도 벌어들이는 이익이 훨씬 더 많아지는 이런 좋은 구조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성장 동력은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그리고 폴더블, 그리고 이미지 센서 총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D램이랑 캐시카우의 탄탄한 기초 체력 위에다가 파운드리나 폴더블, 이미지 센서와 같은 성장 동력이 더해진다면 여기서 성장성이 본격적으로 빛이 나게 될 텐데요. 우선 이 관련된 내용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차세대 D램 표준인데요. DDR5입니다. 작년에 이제 DDR5라고 하는 새로운 D램 표준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DDR5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가 되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이제 생산량이 많아진다는 것, 그렇다면은 D램과 관련된 수요는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삼성전자의 가치를 크게 인정받았던 부분이 바로 파운드리 부분입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점유율 2위고요. 1위가 대만의 TSMC라는 회사입니다. 이 TSMC와 삼성전자의 점유율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를 따라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앞으로 삼성전자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사실 거의 한 1년 동안 격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격차를 못 좁힌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2월에 있었던 텍사스의 이제 오스틴 한파로 인해서 그 파운드리 공장이, 오스틴 공장이 멈췄었거든요. 이 부분에서 생산량을 따라가지 못했다,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기술적으로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공정에서 게이트 올 어라운드 GAA라고 하는 새로운 공정을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2022년부터 하기로 했는데요. 이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것은 차세대 트랜지스터 제조 기술이고요. 이 기술을 통해서 반도체를 생산을 하게 되면 반도체를 더 작게, 그리고 더 성능을 높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TSMC와의 격차를 더 좁힐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희망을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요. 차량용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NXP라고 하는 차량용 반도체 업체가 현재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한 110조의 현금을 사내에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NXP를 인수한다
된다라고 하면은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당장 찍히는 새로운 매출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매출이 찍힌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진짜 서프라이즈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큰 모멘텀 중에 하나가 또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영업이익이 반도체가 7조면은 모바일이 3조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결국에 이제 모바일 부문도 따라와야지 삼성전자의 성장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거든요. 하반기에 출시할 폴더블 스마트폰 같은 경우가 앞으로 모바일 시장에서 굉장히 핵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폴더블 스마트폰 판매량 같은 경우가 올해 한 600만 대 정도 판매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1000만 대를 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접히는 폼팩터가 시장에서 익숙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대중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더 가파르게 더 빠르게 많은 사용자들에게 침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매출 성장이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되는 국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한 가지가 오너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가 현재 감옥에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파운드리 증설 170억 달러 정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한 19조 정도 되는 대규모 투자가 되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부지를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현지 언론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확실히 오너가 없으니까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재용 회장이 사면 될 때까지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감들이 현재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금 틀어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이재용 회장이 사면 되는 것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크게 뛰는 모멘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또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가진 삼성전자는 오르지 않는데 코스피만 계속 오르는 거야. 삼성전자 위기론에 대한 이야기는 2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거 제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한테도 들었던 이야기거든요. 삼성전자는 항상 위기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내에서 이만큼 성과를 낼 수 있고 실적을 낼 수 있고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도 없습니다. 신만전자 충분히 가능하고요. 삼성전자 주주분, 새로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 신만전자 믿으셔도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성투!